안녕하십니까. 해석이 되어야 마음에 남는다 신동영입니다. 오늘도 맹자를 원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 한문 문법 분석을 통한 자세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등문공 하편의 1장입니다. 진대왈, 불견제후, 의약, 소연. 그래서 진대란 사람이 말했는데, 그래서 진대는 맹자의 제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제자인 진대가 말하기를 불견제후, 제후를 만나다, 제후를 만나지 않는 것, 그것은 약, A약, B하면 A는 B와 같다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후를 만나보지 않는 것은 의는 마땅히 아마도 소연, 작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는 작은 일, 작은 절차, 그래서 소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작은 절개를 차리려 하다가 마음이 협소한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후를 마땅히 만나서 의견도 나누고 벼슬자리도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여기 주어는 선생 맹자 선생님께서 제후를 만나보지 않는 것은 아마도 소연한 것 같습니다. 작은 절개를 지키려 마음이 너무 째째하게 협소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크게 해서 만나봄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견지, 대즉, 이왕하고 소즉, 이패다. 그래서 대즉과 소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곧, 작게는 곧 그런 뜻으로 대칭돼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일견지 그를 한 차례 한 번 만나보게 된다면 크게는 곧 이지는 일견하는 것으로서 요걸 서술어로 왕노릇하다 그런 뜻인데, 왕노릇하는 왕자가 되게 할 수 있고, 작게는 그것으로서 한번 만나보는 것으로서 패자, 왕노릇하는 사람 아니면 힘으로서라도 천하를 평정하는 패자가 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후를 한번 만나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지활에서 요지는 옛 기록에 말하기를 왕척이 즉심에서 척은 한자, 길이 단위 한자를 얘기하고, 여기에 심은 8자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굽혀서, 그리고 펴다 8자를 펴다. 그래서 조금 굽혀서 크게 피게 되면 이건 이익이기 때문에 마땅히 뭐뭐 같습니다. 그래서 가위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굽혀서 많이 피게 되는 것, 그러니 이익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자 맹자가 또 대답해서 말하기를, 옛날에 제 나라의 경공이 주어가 되고, 전하면 이게 밭전자지만 서술어로 사냥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나라 경공이 사냥할 때에 부르다, 서술어로 부르다, 우인하면 우인은 그 동산 관리인, 그래서 왕의 동산에 짐승도 키우고 숲도 잘 가꾸고 하는 그런 동산 관리인을 부를 때 정으로서 했다. 그래서 깃발로서 불렀는데 부지했다 그러면 요게 주어는 우인, 동산 관리인이 그것을 부르는 것을 알고서도 가지 않았다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를 죽였다. 그래서 요 우인은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지만 그게 깃발로 부르는 것은 격식에 맞지 않아서 안 갔다. 그래서 대부를 부를 때 바로 정으로 부르는 것이고 선비사를 부를 때는 활을 쏴서 부르는 것이고 우인을 부를 때는 피관이라고 해서 임금이 쓰고 있던 가죽 관을 벗어서 그걸 사용하여 부른다. 그렇게 절차가 있는데 우인을 부르는데 대부를 부르는 정을 썼기 때문에 요 우인은 그걸 알았지만 가지 않았다. 그래서 경공이 장차 그를 죽였다. 그런데 지사불망 제구악하고 용사불망 상기원한다는 요 말은 공자의 말이다. 공자님의 말인데 이걸 인용해서 지사, 뜻 있는 선비는 불망, 잊지 않는다. 무엇을 잊지 않느냐면 제구악, 구학의 구렁텅이에 있는 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이 뜻은 자기의 뜻을, 지사는 자기 뜻을 지키다가 구학에 굴러 죽더라도 자기의 뜻, 각오를 잊지 않고, 또한 용사는 불망상기원에서 그 원은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용사는 전쟁하다가 그 머리를 잃더라도 그래서 그 각오를 잊지 않는다 하는 말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말로 그 우인을 칭찬을 하셨는데 공자께서는 무엇을 취했는가요? 어는 어지, 그것에서, 그래서 우인이 불러도 안 가고 격식에 맞지 않다고 해서 안 가서 죽은 그 사건에서 공자는 무엇을 취했을까? 그래서 무엇을 취해서 그를 칭찬했을까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취하다 비기소 불황냐, 비기소이기 때문에 불황한 것을 취함이다. 그를 부르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않음을 취함인데, 만약 부대기소이 왕한다면 그를 부르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굽혀서 먼저 간다면 하제, 어떻게 되겠는가? 동산 관리인인 우인도
자기 격식에 맞지 않는 정으로서 부르자 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그걸 칭찬하셨는데, 자기를 부름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을 칭찬을 하셨는데, 만약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부르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무엇이겠는가? 차부 왕척이 즉심자 일이 얻냐 그래서 또한 무릇 왕척해서 한자를 굽혀서 즉심 여덟 자를 핀다는 것은 일이 이익으로서 말함인데, 만약 이익으로서 말한다면 왕심직척이리 역 가위여 그래서 왕심 여덟 자를 굽혀서 겨우 한 자를 펴는 이익이라면 또한 가위여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가 의문사로 반문의 뜻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덟 자를 굽혀서 한 자를 펴는 이익밖에 없으니 결국 손해이다. 그래서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덟 자를 굽힌다 요 뜻은 군자의 절개를 굽혀서 한 자를 편다 이런 뜻은 작은 낮은 관직을 얻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후를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군자의 절개를 굽히는 것이고, 그래서 돌아오는 이익이라고 해봤자 아주 작은 관직을 얻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그건 결국 손해이기 때문에 하지 않음이 맞는 것이다 하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자에서 요 밑에 부분은 앞에 말한 많이 굽혀서 여덟 자를 굽혀서 적게 펴는 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자하면 옛날에 조관자란 사람이, 그래서 조관자는 진나라의 대부인데 조관자의 아들이 조적이란 사람이 진나라를 조나라와 위나라와 한나라로 나누는데 주역이 되는 요 조나라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위안, 진나라가 조위안으로 나눠졌을 때를 요 앞에를 춘추시대라고 하고 요때 조위안을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춘추와 전국이 나눠지게 되는 조적의 아버지 조관자입니다. 조관자가 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그래서 왕량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폐해를 위하여 승하게 하다. 그래서 사가 나오면 A로 하여금 B하게 하다. 왕량이란 마차 모는 사람, 몰입꾼으로 하여금 폐해하면 폐는 사랑받는데 신분이 낮으면서도 군주의 총애를 받는 사람에서 별명같이 폐가 붙고 해가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폐라는 신분이 낮지만 조관자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과 더불어요는 더불어란 뜻인데, 위로 봐서 위하여 승하다, 마차를 몰게 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관자가 마차몰이꾼인 왕량으로 하여금 자기가 신임하는 폐해를 구하여 마차를 몰게 했는데 종일이 되어도, 그래서 이는 시간 부사 뒤에 붙는 전미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일 동안에 불액 일금, 새 한 마리에 날짐승 한 마리 잡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폐해가 반명하다 그러면 복명으로 예를 해서 명령을 받고 그 뒤에 처리한 결과를 보고하다. 그래서 복명하여 말하기를 천하지 천공야, 천하의 천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천한 말몰이꾼, 서툰 말몰이꾼입니다. 그가 마차를 잘 못 몰아서 종일토록 돌아다녔으나 새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혹 어떤 사람이 이치, 그것으로서 고하다 왕량에게 고해줬다. 그래서 폐해가 천하의 아주 서툰 말몰이꾼이다, 종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는 말로써 왕량에게 전해주니 왕량이 말하기를 청하다 부지, 여기는 부로 읽습니다. 부. 다시 하는 부사로, 다시 할 때도 부로 읽고 동사로 가끔 다시 하다, 돌아오다 할 때는 복인데 다시 하다 할 때는 부로, 그래서 다시, 그것을 다시 할 것을 청합니다. 그것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폐해를 위하여 마차 모는 일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 이후 가, 그래서 강청한 이후에, 강청해서 그 뒤에 가, 허락을 얻었다. 그래서 다시 마차를 몰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일조이, 하루아침에 획 10금, 10금을 획했는데, 그래서 폐해가 다시 복명하여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하여 말하기를 천하의 양공이다, 아주 훌륭한 일꾼입니다, 이야기를 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하지 천공야 그랬다가 하루아침에, 아침 한나절에 10마리를 잡을 수 있게 되어서 아주 훌륭한 일꾼입니다, 훌륭한 말몰이꾼입니다, 이야기를 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간자가 말하기를 내가 뭐뭐 하도록 하겠다, 장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사에 A, B가 나와야 되는데 A가 생략돼서 지. 그래서 지는 왕량을 얘기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왕량으로 하여금 너를 위하여 마차 모는 것을 관장하게 하다, 담당하게 하다. 너를 위하여, 너는 폐해, 사랑받는 신하 폐해를 위하여 마차 모는 것을 전담하도록 시키겠다. 그래서 왕량에게 말하다 이르다. 그러자 양불가해서 그래서 불가합니다. 왕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오위지 범아치고 종일 불일획, 그래서 내가 위지, 그를 위하여 나의 술의 몰이를 범했다. 그래서 법도에 맞게 했다. 그러자 종일토록 하나도 획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요 법도에 맞게 한다 그러면 움직이는 표적을
쏘게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잠자거나 아니면 숨어 있거나 아니면 새끼를 품고 있거나 그런 새들은 쏘지 않는 법도를 지켰는데 움직이는 표적은 전혀 마치지 못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위지 그를 위하여 속이다. 속여서 만나게 하다. 괴우하게 하니 일조에 한 아침에 그래서 오전에 획식 10마리를 얻었습니다. 시온 시경에 말하기를 불실기치하고 자신의 그의 수레모리를 잃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법도를 잃지 않고 또 사시여파 그래서 사시는 활을 놓다 활쏘기가 파는 나무를 쪼개듯 명주간다. 그래서 말 모는 사람은 자기의 말몰이 그 법도를 잃지 않고 또 활 쏘는 사람은 또 나무를 쪼개듯이 명중하여 사냥을 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나는 불관 소인을 위하여 말몰이 하는 것을 습관되지 않았다. 아니면 익히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사양하다. 사양을 원합니다. 사양합니다. 그래서 어자 술에 모는 사람 또한 수는 부끄럽게 생각하다. 부끄러워하다. 여사자 활 쏘는 사람을 위하여 비하면 아부하여 어울리는 것. 그것을 활 쏘는 사람도 부끄러워하는데 비기, 득, 금수, 수약, 구릉 아부하여 자기의 법도를 벗어나서 얻은 금수가 비록 구름과 같다고 하더라도 비록 뭐뭐 하더라도 그래서 약이 나왔기 때문에 A, B 구문으로 비록 A가 B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아부에서 자신의 법도를 버려서 얻은 금수 사냥감이 비록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하더라도 산더미 같다고 하더라도 불위야 하지 않음이다. 불은 아니 불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왕도의 종피하야 만약 도를 굽혀서 저들을 따른다면 그래서 저들은 옳지 못한 제후들을 쫓아다니고 따른다면 하야 무엇이겠는가? 무엇이 되겠는가? 말몰이꾼도 그렇게 하지 않고 동산관리인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만약 도를 굽혀서 제후를 만나러 다니고 그들을 쫓아다닌다면 무엇이 되겠는가? 또한 자하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진대를 말합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진대, 당신 진대, 제자 진대는 잘못이다. 왕기자, 미유 등 직인자, 그래서 왕기자,
자기를 굽히는 사람 중에 미유하면 있지 않다. 능히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 않다. 자기를 굽히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제후를 만나러 가지 않는 이유는 나를 굽혀서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손추 하편의 1장, 첫 장 간단히 보면 진대라고 부르는 명자 제자가 말하기를 불견제후, 제후를 만나보지 않는 것은 마땅히 소연한 것 같습니다. 작은 절개 때문에 마음이 협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견지, 제후를 한번 만나본다면 크게는 그것으로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고, 작게는 또 그것으로서 패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옛날 기록에 말하기를 한 자를 굽혀서 8자를 핀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땅히 가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옳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자 맹자가 말하기를 지난날 제나라 경공이 사냥을 할 때에 우인을 동산관리인을 부를 때에 정으로서 했는데 그 동산관리인이 자기를 부른다는 것은 알았지만 격식에 맞지 않는 부름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를 죽였다. 그래서 공자님이 지사는 불망 재구악하고, 지사는 자기 뜻을 지키다가 구악에 굴러 죽더라도 그 뜻 각오를 잊지 않고, 용사는 전쟁에서 자기 머리를 잃더라도 그 각오를 잊지 않는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공자는 거기에서 무엇을 취함인가? 그 공자의 취함은 비기초 자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면 불황, 가지 않는 것이니, 만약 자기를 부르는 걸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자기를 굽혀서 간다면 무엇이 되겠는가? 또한 무릇 한 자를 굽혀서 8자를 핀다는 것은 이익으로서 말함인데, 만약 이익으로서 말한다면 8자를 굽혀서 한 자를 펴는 이익이라면 또한 가위여 할 수 있겠는가?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날에 조관자란 사람이 진나라 대보 조관자가 왕량이라는 말몰이꾼으로 하여금 그 폐해를 우회하여 마차를 몰도록 하였는데 종일토록 몰았으나 사냥을 했으나 한 마리의 새도 불에 잡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폐해가 돌아와서 고에서 말하기를 천하의 아주 천한 말몰이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으로서 왕량에게 고해주자 왕량이 청부지, 그것을 다시 할 것을 청해서 강이후 가했다. 강청한 이후에 허가를 맡아서 다시 마차를 몰게 됐는데, 아침 한나절에 10마리의 새를 얻을 수가 있어서 폐해가 또 복명하여 말하기를 천하의 훌륭한 말몰이꾼입니다. 그러자 조관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 왕량으로 하여금 너를 위하여 말몰이를 관장하게 담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왕량에게 이르니 왕량이 말하기를 불가합니다. 또 말하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내 말몰이에 법도를 지켰으나 종일이 되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를 위하여 속여서
사냥감을 만나게 했더니 한 아침에 1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속여서 만나게 했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 졸거나 자거나 새끼를 품고 있거나 그런 새만 10마리를 잡았습니다. 시경에 말하기를 불실기치 자기의 말몰이 방법 모범을 잃지 않고 또 활은 나무를 관통하는 것 같이 말도 잘 몰고 활도 잘 쏜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소인을 위하여 그 속임수만 좋아하는 속인을 위하여 말몰이 하는 걸 관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익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양할 것을 청합니다. 말 모는 사람이 또한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은 여사자와 활 쏘는 사람과 아부하여 어울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아부하여 어울려서 속임수로서 만나게 해서 얻은 금수는 비록 구름과 같다 하더라도 산같이 많이 잡는다 하더라도 불이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돌을 굽혀서 저들을 쫓는다면 하야 어떻겠는가? 그래서 진대 당신 제자는 잘못이다. 왕기자 자기를 굽히는 사람들 중에 미요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음이다 하는 말로 제후를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제자 진대의 말에 대해서 그것은 나를 굽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맹자의 대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맹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